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말 인생인가 봐요. 요즘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해야 할지 기회라고 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세요. 부모님께서는 두 분 이름으로 된 과수원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농사를 할 때만 빌려주는 땅도 여럿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남들과 다를 게 없었고, 집이 잘 산다는 걸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시골에 살아서 사치하는 것도 없이 먹는 거 입는 거 남들처럼 평범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집이 잘 산다는 걸 피부로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 말 딱 한마디에 부모님은 일사천리로 미국 유학을 준비해 주셨죠. 유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간에 한국에 돌아갈 뻔했어요. 이러다 엄마 아빠가 땅 다 팔아서 나 때문에 빈털털이 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지원 덕에 돈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하구나 하고 자연스레 깨닫게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20살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그 후 은퇴 선언을 하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과수원 팔기 싫다고 관리해줄 직원들을 여럿 뽑기 시작하셨죠. 저는 넓은 땅 갔다 와 보니 대학 대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대학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사고만 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잠깐 들어와 있다가 언제나 다시 해외로 빠졌어요. 여행만 다닌 건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다양한 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 지원만 믿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만 하는 줄 아셨나 봐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 받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다른 직업도 분명 많았지만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건 해외에 머무를 때 각 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내려와선 한국의 복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겪어봤는데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아주 먼 미래에 기회 된다면 지역 복지센터를 직접 창업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공부해서 시험에 딱 붙어버려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깜짝 놀랐던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실제로 복지사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많았고 힘들고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저는 깨달았어요. 일보다 시댁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요. 저는 일하지 않는 날에는 봉사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봉사하는 곳에서 치과 의사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겉보기에 좀 차가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뜻한 면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봉사하면서 금방 친해졌고 연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절대 직업만 보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남편의 직업이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 마음은 아마 시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이 그 정도 직업 가졌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결혼 전 시모가 집으로 초대한 적 있어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환영해줬었는데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몇 급인지는 몰랐나 봐요. 맛있는 반찬을 제 앞으로 잔뜩 당기면서 제게 입맛에 맞냐고 묻던 시모는 제가 9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 실망한 눈치였어요. 급속도로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애썼죠. 그래봤자 시모는
더 이상 제게 관심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바쁘게 침을 튀겨가면서 제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구급 사회복지직이랑 치과의사가 말이 되냐는 거겠죠. 그 후로도 남편은 제가 나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게 진심으로 뿌듯하다며 언제나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시모의 반응이 차가워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후에 상황은 또 바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걸 알고 시모는 제게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땅 규모와 부모님 수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부모님 땅이 몇 평이라고? 아, 농사관에서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나는 또 용돈벌이 겸 가볍게 농사 짓는 줄 알았는데 사돈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과수원 규모가 꽤 큰 것 같더라. 네, 뭐 여기저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아니, 사람도 여럿 부리는 것 같고 너는 참 좋겠다. 부모님 잘 둔 덕분에 과일은 늘 걱정 없겠구나. 그럼 뭐 나도 이제 한 가족이니 공짜로 과일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당연히 어머님께도 과일 갖다 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네가 부모님 항상 먼저 챙겨드려. 이제 한 가족 됐는데 정기적으로 수호치과 와서 진료도 받으시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남편이 부모님 모시고 진료해줬어요. 어머머, 그랬니? 역시 내 아들이지만 참 센스 있지 않니? 그럼 새아가 내가 편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냐? 네? 친정에 대략적으로 토지가 몇 군데나 있는 거냐? 땅은 고향에만 있는 거야? 그 정도 규모면 실질적으로 달에 얼마씩 버는지도 궁금하구나.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몰라요. 모르면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봐. 그런 건 딸도 알고 있어야지. 부모님 땅 규모랑 땅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너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해. 제가 몰라도 알아서 잘 관리하셔서요. 에이, 지금은 잘 관리하신다지만 너도 나중에 네가 받을 땅이 뭔지 한번 체크해 봐야지. 그렇다고 시댁이 엄청 못 사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친정의 땅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애매하게 답을 피해도 꼭 얼굴 볼 때마다 집요하게 묻더군요. 남편 역시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시모에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아가, 내가 저번에 물어본 거 부모님한테 물어봤니? 어떤 거요? 아이 참, 얘가 정말 여러 번 말하게 하네. 땅이 몇 평인지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니까. 그게 저도 그런 부분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기 조금 곤란해서요. 아니, 네가 그 집 딸인데 그게 왜 곤란해? 네? 설마 너 부모님 친딸 아니니? 어머님, 저 솔직히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서 무척 당황스러워요.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시모의 무례함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 역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마, 친딸 아니냐니.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땅을 엄마가 왜 궁금해하세요? 화장실 갔던 남편이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줬어요. 결과적으로 시모는 꺾이지 않았지만요. 당연히 궁금하지. 사돈네 땅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땅이 결국 며느리 땅이 될 거고, 며느리 땅이 결국 내 아들 목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물었냐? 아가, 네가 말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 네, 못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보, 안 되겠다. 우리 그만 가자.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수호, 너 정말 엄마 우습게 만들래? 엄마야말로 저 우습게 만들지 좀 마세요, 제발. 저도 남편에게 부모님 농사 지는다고만 했지, 땅 부자다, 우리 집 잘 산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좀 궁금할 법도 한데, 남편은 처음에만 놀랐고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것저것 캐묻고 저를 불편하게 하자 남편은 보기 민망했는지 중간에서 잘 막아주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온 남편은 당분간 인사드리러 안 와도 될 것 같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약속했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시모가 불편한 질문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궁금증이 많은 만큼 꿈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 대신 저희 부모님을 공략했더라고요. 시모는 항상 제게 부모님 잘 챙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직접 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 초대해서 식사하는 건 기본이었고 같이 남편 치과에 진료받으러 가면서 친해지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의 행동에는 다 속셈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치과를 좀 개원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노골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말로 느껴져서 솔직히 불편했어요. 사돈, 치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원장이 우리 아들 학교 후배예요. 같은 치과 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개원할 돈이 없어서 후배 밑에 들어간 게 그렇게 속상해요. 엄마, 그게 뭐 어떻다고요? 남편은 후배 치과에서 일했지만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모의 그런 말이 오히려 남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듯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정 넉넉한 사돈께서 앞길 창창한 사위 좀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줘야 할지. 사돈네 형편에 사위 치과 하나 개원해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땅도 많으시고 들어오는 돈도 많으시고. 치과라. 알겠습니다. 아들 걱정이 되실만 하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따로 연락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돈이라도 제 아들한테 믿을 구석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우리 아들은 날개만 달아주면 더 잘 될 거예요. 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 괜찮다.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그런 부탁할 수도 있지. 시모의 눈물 공격이 먹혔는지 저희 부모님은 긍정적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과 사위를 위해서 개원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한 거 미안해. 하지만 거기에 내 의견은 전혀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 없이 치과를 받겠어. 근데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으시대.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자존심 상해. 난 당신한테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남편이고 싶어. 언젠가 내 손으로 개원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장인어른 장모님 도움받으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 자기가 못날 게 뭐가 있어. 너무 멋있어서 탈인데. 남편은 언제나 제 일을 존중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죠. 저희 부부는 긴 상의 끝에 감사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거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독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싫다는 거야? 아버님 개원은 제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못하지만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맞아, 아버지.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욕심 부리기 싫어요. 욕심을 왜 안 부려? 어느 정도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너는 남편이 싫다 하면 너라도 받자고 해야지. 자네 지금
내가 내 딸이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는 것 같나? 치과 진료가 얼마나 비싼데 바가지 안 쓰고 안전한 치료를 우리가 또 어디서 받겠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그러니 잔말 말고 자네 몫은 자네가 챙겨. 자존심 부리지 말게나. 살아보니 그게 밥 먹여주는 것 아닐세. 그리고 나는 물러 터진 사위보다 똑똑한 사위가 좋아. 그래야 내 딸도 지키지. 그리고 나도 조건이 있네. 아차 싶었어요. 남편이 친정가족들 치과 치료비를 항상 부담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남편이 퍼주는 거 공짜로 다 받아놓고 시모 욕심 부린다고 생각한 게 속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치과를 개원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만에 하나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 치과 자리를 당장 빼줘야 하고 더 이상 그 자리는 쓸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깜짝 놀라면서도 진지한 아빠의 얼굴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모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이혼은 당치도 않는다며 웃었죠. 시모는 친정아빠가 그만큼 저희 부부 잘 살라고 하는 말일 거다 했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내뱉은 말은 확실하게 지키는 분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아빠는 개원할 상가 자리를 계약할 때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하면 일주일 안에 자리를 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남편에게 작성하도록 시켰죠. 그런데 남편이 치과 개원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시모의 하대가 시작됐어요. 제가 남편의 치과 개원에 대해 생색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며느리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저희 시모는 아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주변이 시끄럽구나. 요즘도 많이 바쁘냐? 네, 어머님 계속 바쁘네요. 넌 정말 가만 보면 몇 푼 번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해? 네? 그러니까 그깟 사회복지사 일 때려치우고 남편 내조나 해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한테는 제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내 아들이 하는 일 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복지는 내가 필요한데 넌 왜 엄한 곳 가서 일하니? 누구 도와줘야 보람 느낀다면 우리 집 와서 날 좀 돕던가. 어머님, 저한테 이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도 나름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 와서 배우라니까.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니?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어이구,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를 해 바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거 없이 혼나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업무 처리에 이어 시집살이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는 더해갔죠.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따로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막 개원해서 일이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초상날 지경이더라고요. 업무에 치이는 것보다 틈만 나면 똑같은 번호로 쌓이는 부재중 기록이 더 끔찍했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자 남편도 어디 아픈 곳 있냐며 묻더라고요. 하지만 업무로 바쁜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하게 살도 훨씬 빠져 있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걱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함께 거울을 보자며 둘 다 꼴이 많이 아니라며 애써 웃어 보였죠. 보약이라도 지어 먹자며 넘긴 다음날 큰일이 터진 거죠. 여느 때처럼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수로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밥 먹기 전에 들으면 체할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척 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시모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죠. 야, 너 고졸이라며? 부모님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지 우렁찬 목소리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실 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교 졸업이 필수인데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와선 뒤늦게 사회복지에 관심 생겨 학점 은행제로 준비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위이고 부모님도 그럴듯한 대학교는 다닌 적 없다고 알고 계시니 시모에겐 고졸이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아주 속았다며 씩씩거리는 시모였어요. 시골 출신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감히 치과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너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어머님,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무슨 죄라도 지은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는 유치하지만 욱해서 저 미국 유학 간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도 많이 참았으니까 오늘은 남편에게 전부 말해야겠다 결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분명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눈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뭐야, 병원이야? 여보, 나 기억이 없어. 쓰러졌대. 미안해. 내가 쓰러진 건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니까 제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받고 보니까 역시나 시모 부재중 전화가 10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기 전까지 제 핸드폰을 살펴봤나 봐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구박하고 닥달하는 문자와 연락들을 다 본 건지 너무 미안하다며 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대충 보니까 제가 쓰러진 후에도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순 사기꾼이라며 폭탄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시모 전화번호를 차단시켰어요. 제가 기운을 차리고 나서야 눈치 못 챈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왜 진작 말 안 하고 참고만 있었냐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러곤 제 앞에서 시모에게 연락해 분명하게 화를 내는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툭 하면 일 그만둬라. 남편한테 내조해라. 우리 집 와서 빨래나 해라. 그런 문자들을 도대체 왜 보낸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휴, 그새 지 신랑한테 다 일렀나 보네. 내가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문자 한 통 보내겠냐? 이 사람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남보다 더 하세요? 한 통이요? 한 통이라고요? 내가 본 것만 몇백 통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했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학력 당연히 상관이 있지. 아니, 걔가 쓰러졌다고? 지금부터라도 무서운 줄 아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해놨지만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후로 시모의 연락은 물론 명절에도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정말 이번 명절에 어머님 댁 안 가도 돼?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만날 거야. 꽤나 단호한 남편 보고 저는 차라리 진작 말할 걸 후회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 내 건강까지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었죠. 언제나 제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시모의 갈등과 불화를 알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머뭇거린 것도 사실이에요.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준 남편 덕에 시모는 많이 반성한 듯 보였어요. 굳이 저의 직장에 찾아와서 고생이 많다며 말 몇 마디 건네러 오셨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에게 며느리 잘 부탁한다며 인사도 했죠. 몸은 좀 괜찮고? 네, 남편이 많이 챙겨줬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심술 부려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찝찝하지만 시모와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사이에 껴서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남편과 약속도 했다더라고요. 그땐 정말 시모의 진심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 더 그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 번 더 엄마를 믿고 싶었을 거고요.
사과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그 뒤로 시댁과 전처럼 큰 교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치과에 갔다가 입구에서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세아가, 어머님, 오늘 치과 진료 보러 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나 말고 내 친구들 진료 본다 해서 따라왔지. 어머, 이렇게 마주칠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할 걸 그랬다. 여기 얘들아, 내가 항상 칭찬했던 내 며느리. 시모는 제게 친한 척 팔짱을 꼈고 마치 친구들에게 사이가 좋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느낌이었죠. 아, 어머님 친구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요. 결혼식이 워낙 정신없는 날이니까 다들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났어요. 대충 들어보니 시모의 대학 동문들이었죠. 저 새아가, 혹시 너 차 가져왔으면 유압 식당까지만 우리 태워줄래? 참 차키를 손에 들고 있는데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전보다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서 딱 잘라서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모랑 관계가 많이 어색했어도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눈 딱 감고 부탁을 들어줬죠. 그런데 식당까지 태워주고 가려는데 시모가 밥 먹고 가라며 계속 붙잡아서 저는 예상에도 없던 식사 자리까지 합석하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열심히 하던 시모 친구들은 갑자기 웃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었고요. 안 그래도 자리가 불편해서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영어 대화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만 살폈죠. 영어로 대화하는 걸 한참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학벌에 민감했던 게 아마 친구들 때문이었던 걸까 싶었어요. 몇 명이 좀 유난스럽게 발음을 굴리며 저를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아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마치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보다는 서툰 영어였지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의도를 알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시모와 시모 친구들이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지금 우리 대화 못 알아듣는 거냐고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멈추고 타겟은 제가 되었죠. 시모 친구가 제 얼굴이 성형하지 않은 자연인지 묻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못생겼지만 자연이라고 답했어요. 전부 다 문법도 틀리고 그렇게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실력으로 저를 험담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죠. 어머님, 모르셨나 봐요. 저 자연 아니고 코는 주사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유치원생 수준의 영어는 저도 다 알아듣죠. 어머님 사람 참 쉽게 안 바뀌죠?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모욕 주시네요. 제가 꽤나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자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시모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시모에게 굳이 말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럼 그 실체도 모르고 넘어갔을 테니까요. 막상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자 시모는 또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고졸은 그 정도 영어도 못하겠지 또 속으로 무시했겠죠. 시모 친구들도 제게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며 칭찬하면서도 제가 말한 걸 절반도 못 알아들었는지 괜히 머쓱해하는 눈치들이었죠. 저는 다시는 시모에게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시모 친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촌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맨 시모 친구가 호웃음을 치며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네?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다면서요? 수호 엄마 말이 사실인가 봐. 솔직히 의심했거든요. 그렇잖아. 그깟 공무원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공부도 잘하면서 왜 돈도 얼마 못 버는 공무원 일을 해요? 혹시 부모님 믿고 돈 욕심은 안 부리는 타입인 건가?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땡땡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응? 분명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고 7급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수엄마, 말해봐. 며느리 땡땡 여대 나왔다며? 아니, 그게 말이야. 처음에는 시모의 친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며느리들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시모가 저에 대해 거짓말한 게 분명히 맞더라고요. 시모는 곧 얼굴이 벌개져서는 오히려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기 장단을 좀 맞춰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겠지만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왜 시모 장단을 맞춰주겠어요? 너 무슨 소리냐? 뭐 잘못 먹었어? 아이 참, 우리 며느리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지고 아직 상태가 안 좋나 봐. 어머님, 저 멀쩡해요. 제가 땡땡 여대 나왔다고요? 저 고졸이라고 어머님이 소리 지른 그날 저 쓰러졌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세상에 고졸? 명문대 나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네. 콧대 높은 시모 친구들은 이때까지 며느리 자랑 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냐며 시모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친구 사이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심지어 몇 명은 기분 나쁘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2명은 남아서 시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끝까지 따져 물었죠. 그럼 혹시 부모님이 강남의 유명한 건물주라는 것도 설마 거짓말이에요? 시모는 이번만큼은 정말 거짓말 해주길 바라는지 더 애절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런 거짓말로 저를 둔갑시키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이미 비정상적인 시모에게 애정이란 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뭐? 농사? 예, 순 거짓말 아니야? 너 그래놓고 우리 며느리들은 뭐 볼 거 있냐고 무시했냐? 겨우 고졸 며느리의 촌뜨기 사돈 두고? 수엄마, 며느리도 그다지 보잘것 없으면서 누가 누구더러 며느리 잘못 들였대. 나 참 웃겨서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 시모 덕에 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모욕감을 느꼈죠. 시모에게 따져 묻는 시모 친구들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대놓고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만 되게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아줌마들도 아주 형편없으시네요. 영어로 대화하는 그 수준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사람 무시하려고 본인들끼리 치졸하게 영어로 대화하지 마세요. 문법 틀려 발음 구려 무엇보다 굉장히 교양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남편 치과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참 기가 막혀서. 시모 친구들은 저와 시모에게 혀를 내두르며 바삐 사라졌어요. 아무리 저희가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지만 시모는 제 어깨를 이리저리 흔들더라고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러는 듯 했어요. 야, 너 미쳤니?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이제 내 친구들 어떻게 만나?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친구가 맞긴 해요? 넌 정말 눈치도 없고 학벌도 모자라고 어쩜 매번 그래? 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번에는 내 아들이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내 친구들이냐? 너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제? 시종일관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대답했죠. 당신이 온통 거짓말한 걸 왜 내 탓을 해요? 내 잘난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물건이랑 결혼을, 아이고 공무원도 급이 있는데 겨우 이런 덜 떨어진 9급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어. 정말 직업으로 사람 비하하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저를 개무시를 하더군요. 애초에 거짓말도 체면치레하려던 시모의 방정맞은 입 때문에 생긴 일인걸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서로 무시는 왜 하나요?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엔 넘어선 안 되는 선까지 넘고 말았죠. 그 전까지는 시모만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과 꼭 이혼을 해서라도 이 아줌마와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죠. 아이, 부자면 뭐해 부자면. 겨우 농사일이나 하는 시골 출신 사돈들 내가 뭘 자랑하겠냐고.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강남 땅 부자라고는 해줘야 내 기가 살지. 그래야 치과 의사인 내 아들 기가 살지. 내가 거짓말한 게 내 잘못 같니? 네 부모랑 네 잘못이란 생각은 안 들어? 듣다 부모님 욕까지 하려는 시모에게 저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당신 아들 치과 개원시켜준 게 누군데?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그새 잊었어? 곱게 늙어 이 아줌마야. 그렇게 살다간 당신이 끔찍하게 여기는 잘난 아들 삶까지 철저히 망가질걸? 뭐? 야, 너 말하는 게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내 아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왜 망가져? 너 정신 나갔니? 네가 뭔데 내 아들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 똑바로 들어요. 당신 아들 망가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나예요. 당신 아들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혹여나 붙잡을 생각 마요. 난 이만 물러날 테니까 본인이 꿈꾸는 며느리랑 사돈들 열심히 찾아서 꼭 당신 잘난 아들 옆에 새로 세워요. 알겠죠? 너 주제를 모르구나. 네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왜 망가져? 참나,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아들 이제 어엿하게 치과 개원해서 원장인데 돌싱이라도 너보다 좋은 스펙 여자들 줄을 설 것이다 아마. 아줌마,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마구 비웃자 시모는 기분 나쁘다며 벌떡 일어나 저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죠. 강하게 뿌리치려는 그때 마침 식당에 도착한 남편이 아연질색하며 시모를 대신 밀치더군요. 이젠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남편 역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 보다시피.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난 정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너희 엄마 나로 모자라서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더라. 인간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될 짓이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일단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응? 아들, 뭘 네가 미안해. 이제 쟤랑 끝이다. 네가 방금 쟤 말하는 꼴을 봤어야 해. 아주 몹쓸 물건이야 저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발. 이제 정신 차렸다면서요. 아들, 넌 이제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저 여우 같은 게 저번부터 슬슬 이간질하며 너랑 내 사이 갈라놓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엄마겠죠. 멀쩡한 아들 부부 사이 갈라놓는 게 엄마잖아요. 아니, 아들이 치과에 사면 뭐해요? 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한다고 쌓인 학자금 갚느라 아직 숨통도 안 트였어. 겨우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 지원 덕에 먹고 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경우야?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망쳐요? 남편이 울부짖는데도 시모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코웃음을 치더군요. 걱정 마.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반은 들고 올 수 있다는데 네 몫은 엄마가 변호사 써서 단단히 챙겨줄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할 수는 없지. 너 이제 원장님이야. 무서울 거 없고 꿀릴 거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진짜. 그리고 그 치과가 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사람이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왜? 참나. 이제 네가 원장인데 당연히 네 치과지. 그리고 줬다가 빼앗는 게
뭐 쉬운 줄 아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무식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모였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유책 사유도 제게 없을 뿐더러 부부 재산을 반반 나누기에는 혼인 기간조차도 한참 모자랐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인지 새하얗게 질려 연신 나불대는 시모의 입을 막기 급급했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제대로 웃음이 터졌어요. 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죄송하지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지금까지 봉사하고 다니느라 모은 돈 많지 않아요. 아직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요. 있다 해도 법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데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반반 나누기에는 결혼 생활이 너무 짧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혼하는 건 다 아줌마 탓인 건 아시죠? 재산을 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에 시모는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자기 아들 치과 하나는 건졌으면 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며 온 힘을 다해 호통쳤어요. 혹여나 이혼하면 치과 건물 그대로 반납하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가기로 계약서 썼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시모만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 언질했던 건 정말 저희 아빠의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망연자실한 얼굴의 남편이 힘겹게 정말 그만하라고 시모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남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런 시모 밑에서 태어난 거라 생각했어요. 차마 따지지는 못하고 분에 차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진실을 꺼내지 못하는 남편 대신 제가 입을 열었네요. 아빠가 치과 개원해 줄 때 저랑 이혼하면 이 사람 치과 포기하기로 계약서에 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알겠다고 거기 서명했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더 이상 치과 원장 아들은 없는 거죠. 뭐라? 아들, 저년 말이 사실이야? 정말이지 피로하고 지치네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 앞에서 더 이상 매달리거나 붙잡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울면서 빌었어요. 여보,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아니면 별거라도 해서 우리 상황이 다시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엄마랑 연 끊고 살게.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응? 제발 여보. 미안해. 난 이미 생각 정했어. 여보. 솔직히 저는 모자의 연이 그리 쉽게 끊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당장 치과 때문에 제게 매달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붙잡는 남편 보면서 마음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치과만큼은 뺏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멍청하다 했지만 개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좋았던 추억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시켜서 월세만 받을 테니 이혼하더라도 치과는 그대로 운영하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대로 이혼하고 나가면 정말 빚만 잔뜩이라서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할까봐 부모님이 마지막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끝내 치과 문을 닫았더군요. 이혼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요. 부모님은 치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제게 미안해서 한 행동이란 걸 나중에 알았죠. 치과문 왜 닫았어?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거기 계속 있어. 사위가 아니라 월세 내는 임차인으로 남으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
너한테서 내가 깔끔하게 떠나는 게 맞더라. 구질구질하잖아. 계속 네 주위에 맴도는 것 같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불화의 시작인 시모가 더 밉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이혼시킨 시모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난동 부리기까지 했어요.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생각할수록 참 염치가 없는 아줌마였죠. 새끼가 다 오해한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 아, 됐습니다. 내가 내 새끼 얘기를 듣지 왜 아줌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나 말고 우리 아들이라도 좀 봐줘요.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 내치지 마요. 당장 꺼지라니까. 당신네 딸 어디 내 아들만큼 잘난 신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졸에 겨우 사회복지 사면서 재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 여편네가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미안하지만 그놈의 치과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후회할 말씀 마세요. 제가 굽히고 들어갈 때 사돈도 적당히 하고 사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새아가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남의 집 와서 이게 무슨 행패죠? 이미 아줌마 아들이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너 정말 내가 고졸의 촌뜨기라며 한마디 한 걸로 이러는 거냐? 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참나, 내 딸 미국에서 유학한 것도 모르고 내내 학벌 가지고 무시한 거야? 당신이 뭐 내 딸 고등학교 이름이라도 대면 어딘지 제대로 알기나 할 것 같아? 어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 뭐라고요? 아니 평범한 고졸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는데 너 정말이냐? 그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 어쩐지 영어 하는데 발음이 유창하더라. 미국에서 학교 다닐 정도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할 텐데 하긴 치과도 지체 없이 턱턱 케어내준 걸 보면 집에 정말 돈이 많기는 한가 보구나. 말하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당신이 여기서 이럴수록 아들 꼴만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포기할 줄 모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넋두리를 했어요. 한 맺힌 듯 궁시렁거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잘못한 줄 알겠네요. 시모는 이런 시골 구석에서 기껏 농사하면서 돈을 어디서 많이 벌었냐며 궁금해했어요.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며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시모에게 마구 뿌리셨죠. 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 대대로 땅 부자다 이 여편네야. 그리고 강남에 건물 몇 개 숨겨둔 건 어떻게 알았대? 조만간 당신이 무시한 내 딸, 내가 건물주 만들어주려고. 그럼 당신 이제 잘난 내 딸 재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치? 아이고, 배 아파서 어떡해? 이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위한테 전부 물려줄 수 있었던 땅들인데 말이야. 당신같이 돈 냄새 맡고 구린내 풍기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 내 딸이나 어디 가서 가진 티를 안 내는 거야.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대대로 큰 농사 짓는 집안의 딸 아들이었어요. 땅 부잣집 아들 딸끼리 만났으니 애초에 물려받은 돈과 땅도 많았죠. 시모는 자기가 몰랐던 친정 부모님 재력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강남 건물주 며느리를 놓치다니. 아니지, 내 아들이 물려받을 땅들 아까워서 어떡해? 갑자기 정신이라도 번쩍 차린 듯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께 무릎 꿇고 연신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아빠는 꼴도 보기 싫다며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신 지 오래였고요. 시모는 그동안 일을 싹 다 잊어주면 자기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기면서 살겠다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소금 짠내보다 더 짠내 나는 시모였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저희는 그 여자에게서 해방됐답니다. 다행히 이혼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돈에 미친 아줌마는 안 찾아왔어요. 조정기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것 같고요. 콩고물 떨어질 거 있을 때는 달려들고 아닐 때는 완전히 나가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분명 가지지 못한 땅들 욕심내며 평생 가슴에 두고 후회하겠죠? 저는 이혼하고 몇 년은 정말 남편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복지직 일도 그만뒀답니다. 결코 시모의 비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혼한 김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앞당겨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지난 3년간의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도 최근 특별한 인연이 저에게 찾아와줬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치과도 문을 닫은 후 어디서도 개원하지 않았어요. 몇 년을 어떻게 사는지 근황조차 들리지 않아 걱정은 됐어요. 혹시라도 이혼하고 치과 닫고 안 좋은 생각할까 봐요. 근데 해외 봉사하는 곳에서 전 남편을 딱 만난 겁니다.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모르는 척 그의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를 핑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반년을 그의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대화는 받아줬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쳤어? 처음에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지에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은근히 흔들리기도 했네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정착하자. 나 어디서든 밥벌이는 할 수 있어. 프로포즈는 한 번으로 좋게.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 기억 안 나? 그건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 아니었어. 나 우리 엄마랑 완전 인연 끊었어. 솔직히 금방 끊지는 못했어. 그럴 자신이 없어서 너랑 이혼도 한 거였어. 너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혼 후에 전 시모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된다며 집안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 얼른 재혼하라고 아들을 들들 볶았나 봐요. 전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자 리스트를 뽑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안 그래도 저와 이혼 후 많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대요. 자기가 숨쉬고 살려면 엄마와 시간을 두고서라도 모자의 연을 완전히 끊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모든 걸 정리하고 백수로 며칠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 소식을 듣고 함께 해외 봉사에 참여한 거였대요. 저는 감정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를 외면하곤 곧바로 한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전 남편이 이혼할 때도 몇 번이나 자기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하면서 결혼 후 치과 운영했던 개월수를 계산해서 월세도 한꺼번에 입금했다 하네요. 부모님은 일부러 제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고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데 어제 전 남편이 제게 한 번 더 물었어요. 너 정말 나랑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젠 빚도 없고 나 모아둔 돈도 꽤 있어. 근데 내 옆에 당신만 없더라.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같이 지내는 시간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기다릴게. 시모와의 마지막을 제게 이야기해주며 절대 다시 만날 일 없다며 안심시켰어요. 아무리 아들이 이혼하고 원장 소리는 못 들어도 어쨌든 치과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전 시모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다네요. 너 어디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쫄딱 망한 걸
엄마 탓을 해? 천하의 썩을 놈. 너 어디 나랑 영 끊고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본다. 나 때문에 이혼한 거는 원망스럽고 내 덕에 원장 소리 들었던 건 안 고맙고 에라이 괘씸한 놈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전시모.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가만 보면 아들로서 사랑하기보단 자신의 인생 전리품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결국 자업자득으로 혼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세상 끝나는 날에도 끝까지 아들을 안 찾을지 의문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재결합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못된 시모도 더 이상 없고 전 남편의 사람 됨됨이는 이미 검증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랑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데 저는 그 끝까지 안 가봐서 무섭거든요. 사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재결합하는 건 조금 두려워요. 그렇다고 연애를 하는 것도 웃기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와 남편이 시댁과의 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누나만 2명인 종갓집 귀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고 그와 반면에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시누이들이 있다고 한들 모두 시집들을 갔을 뿐더러 자식까지 있으니 산다고 바빠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간섭을 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시모 역시 별다르게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많은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일임한 덕에 조그만 의견 충돌조차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죠. 단 한 가지 힘든 점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몸이 조금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답게 온갖 집안 행사를 맡아 해야 했고 그 정도 힘든 것쯤이야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터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임신하게 되었고 저의 임신 소식에 평소 무뚝뚝하기 그지없던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소식 들었다. 임신이라고? 네, 아버님. 병원 다녀왔는데 5주 됐다네요.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어. 고맙다, 정말. 네가 복덩이구나.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그래, 항상 몸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언제 어디서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다시 한번 고맙다, 고마워. 손이 귀한 집인 덕에 시부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제 일인 듯 과하게 기뻐해 주었고 뱃속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렸을 땐 그야말로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기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뱃속에 귀한 아들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과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기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적당한 선이 있는 건데 시모를 비롯한 시누이들은 그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조언은 어느새 간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누이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듯 캐묻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먹는 걸로도 간섭하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몸은 좀 괜찮아? 입덧은 해? 아니요, 다행히 입덧은 안 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아직까진 자는 것도 잘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어제는 병원 다녀왔다고 했고, 오늘은 어디 나가? 아, 요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아,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요. 요즘은 빵, 떡볶이, 국수,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죠? 응? 그런 거 말고 몸에 좀 좋은 거 먹지. 이상하게 밀가루 들어간 게 자꾸 당기네요. 혹시나 병원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안 돼. 밀가루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찾아보니까 임산부 식단도 있더라.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챙겨 먹어. 전화 끊고 바로 보내줄게. 아, 네? 네, 알겠어요. 이쯤 되니 그냥 설득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된다고 하는데도 신우이 본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화할 때마다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설교와 간섭을 늘어놓는 게 시누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그런 시누이들의 행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를 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냥 대답만 하고 넘겨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에게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몸은 좀 어떠니? 저녁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몸은 괜찮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일찍 먹었지. 그나저나 너 예정일이 언제였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연히 자연분만 할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연분만이라니. 물론 저도 자연분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인데 지금부터 자연분만 타령이 시작되면 출산할 때까지 이 타령을 들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싫더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하기로 했어요. 자연분만이요? 아니 어머님, 저 아직 밖에 나가면 임산부인 줄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걸 결정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저도 상황만 된다면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말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역시나 대화가 될 리가 없었고 더 심하게 자연분만을 강요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얘, 상황이 된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한테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하더라. 여러모로 자연분만이 좋아. 그러니까 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고 자연분만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출산날 뚝딱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곤란하더군요. 시모는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분이 넘도록 자연분만에 대해 좋은 점만 나열하고 또 강요했어요. 제가 가뜩이나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자 남편이 걱정되는 얼굴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스피커로 돌렸죠. 시모 입에서 자연분만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오는 순간 남편이 시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엄마 극성에 뱃속의 아기도 스트레스 받겠다.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무슨 자연분만이야? 아니, 아들. 옆에 있었어? 아니, 엄마는 다 우리 손주 생각해서 그러지. 엄마 손주이기 전에 우리 아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해. 아기 나올 때 되면 우리가 자연분만할지 수술할지 알아서 잘 결정해서 나을 테니까. 아들, 수술이라니.
엄마는 너희 셋 다 자연분만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얼마나 건강해. 건강은 무슨? 나 잔병치레 엄청나게 하면서 큰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내 병원비로 병원 기둥 하나는 세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무튼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해봐. 전화 차단해버릴 거야. 그리고 누나들도 똑같아. 이 사람한테 다들 쓸데없는 연락도 하면 다 차단해버리고 나중에 아기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래도 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출산하면 얼굴은 보여줘야지. 그리고 쓸데없다니. 우린 다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 걱정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 사람이 굳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도 이때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다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겠어. 그러니까 엄마 손주 무사히 세상 빛 보게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왈가왈부 간섭 좀 하지 마. 그럼 끊어. 남편은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고 당황하기도 놀라기도 해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까진 당신이 나서지 말라는 말도 있기도 했고 큰 소리 나는 게 싫기도 해서 참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턴 당신은 한 발 물러서 있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안심도 되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나 없을 때 엄마나 누나가 또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부담 갖지 말고. 참 고맙더라고요. 괜히 임신한 유세 부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참고 있긴 했지만 사실 한계치에 다다르긴 했었기에 이 타이밍에 나서준 남편이 더없이 든든하더군요.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한들 사람 마음이 웃긴 게 남편이 이렇듯 제 편을 들어주니 시모와 시누이들이 간섭해도 그러려니 하며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 남편의 으름장이 제대로 먹히긴 했는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가끔 시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며 며느리 먹고 싶은 건 다 사줘야 한다며 용돈 보내주시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려했던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뱃속에서 잘 놀던 아기가 너무 잘 놀아버렸는지 갑자기 여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바로 직전 검진까진 똑바른 자세로 잘 있던 아이가 여가가 되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자연분만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의 반응을 생각하니 한숨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의 예상대로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간 모아두기라도 한 것인지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니? 이제 아기 나올 때 다 됐는데 너가 몸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내 원참,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방향을 바꿔버린 것을 제가 무슨 수로 막나요? 다 큰 자식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제가 무슨 수로 다시 되돌려 놓겠어요? 시모는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죠.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일? 네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어쩔 수가 없어? 다 네가 우리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굴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건데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귀한 손주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보아도 시모는 애초에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쯤 되니 억울함을 넘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더는 시모와 입씨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 선생님과 시모를 통화시켜버렸어요. 처음부터 시모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기가 갑자기 여가가 되었다며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좀 강하게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전문의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꾸중과 호통에 시모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졌죠.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화를 무턱대고 끊어버리더군요. 전화를 끊은 시모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어머님, 제발 다른 데서 카더라식 거짓 정보만 듣고 저한테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제 잘못도 아기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저도 피곤해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끝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가 더 걱정됐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이 난리인데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들을 피워댈지 불보듯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는 사이 만삭을 지나 출산 2일을 앞두고 있었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양수가 터졌구나 하고요. 거기에다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요. 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내진을 해본 결과 상황은 제 생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긴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내진을 받는 사이 도착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더군요. 식구들의 등장에 의사와 간호사분은 상황이 급하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설명을 다 들은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며 미친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보호자분, 시도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얼른 확인해 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는 무슨.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구먼. 이분 말고 다른 보호자 안 계세요? 이러다 진짜 사모님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 나기 전에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자니까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시도라도 하면 될 것을. 시모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늦게 전해들은 엄마가 시모를 막아서며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사돈, 정말 이럴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잖아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비키세요.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어이구, 잘못되기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때는 이런 의료기술 없어도 다 잘만 나았다고요. 정말 몸만 멀쩡하다면 미친 소리를 해대는 시모의 머리채를 모조리 다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같은 심정인지 얼른 수술실로 들어가자며 동의서에 사인하려는 걸 시모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도 큰 소리를 내며 얼른 사인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신이 어지러운 순간에도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남편이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자칫하면 엄마와 시모가 분만실에서 몸싸움이 날 수 있는 조마조마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뒤늦게 나타난 신랑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누나들은 도대체 엄마 안 말리고 뭐 하고 있어? 정말 살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도 빠르게 수술 동의를 해주었고, 전 그렇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수술실의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리는 건지, 시모와 시누이들의 행동에 몸이 떨리는 건지, 알지 못할 떨림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어요.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더는 제 가족에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지 못하게끔 독하게 변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다짐과 함께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후 처치를 하고 병실로 가니 남편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서 말이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당신도 많이 무서웠지.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울긴 왜 울어. 누가 보면 당신이 출산한 줄 알겠다. 아, 정말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 심정이더라니까. 하여튼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더 큰 방패막이 되어줄게. 다신 이런 상황에 혼자 두지 않도록 노력할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와 시누이들은 병실에는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렇게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퇴원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병실로 들어서더군요. 몸은 좀 어떠니? 아직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단 덜 아파요. 그러게 자연분만 했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수술은 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왜 계속 자연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네, 예약해둔 조리원에서 2주 쉬고 나와요.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귀한 장손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산후조리를 우리 집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불편하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되고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제 몸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기도 그렇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 유명하기도 하고 평도 꽤 좋은 곳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도 편하기도 해서 그냥 조리원으로 갈게요. 어머 얘,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전문가야. 내가 네 남편을 비롯해 애 셋을 키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정말 불안해서 그래. 시모의 아집은 제 상상보다 더 대단하더군요. 조리원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며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도 해보고 때론 싫은 티를 내며 거부도 해봤지만 시모는 의지를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 사실 조리원 예약금을 시부가 내주신 거라 다른 여러 사연들처럼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 안 보내려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장손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남편과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이 시모의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전 그런 남편을 제지했어요. 이번에도 남편을 등에 업고 이 상황을 모면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독하게 나가기로 했죠.
이제 저도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 대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몸조리에만 신경 쓸 거예요.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고요. 당연히 뒷정리는 물론이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있는 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유하는 시간 말고는 아기 돌보지 않을 거예요. 밤에도 물론 수유할 때만 아기 돌볼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엔 어머님이 아기 다 돌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저한테 조금의 일이라도 시키시면 당장 짐 싸서 조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조리하길 바라세요? 이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시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에 다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결국 시모의 뜻대로 시댁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시댁에 도착해 제가 머물 방에 가보니 참 뭘 믿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에 먼지, 굳이 코를 대지 않아도 묵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꼬질꼬질한 이불. 딱 보아도 신생아와 산모를 맞이할 수 없는 방에 아기와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전 주저하지 않고 시모에게 직접 청소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도 너무 많고 머리카락도 굴러다니고. 이불은 새로 세탁하신 건 맞죠? 냄새가 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불도 새로 빨아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 얘, 청소도 다 했고 빨래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청소하고 언제 하신 빨래인데요? 그게 한 며칠 됐나? 며칠은 개뿔이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말을 삼키고 또 삼켰나 몰라요. 시모는 찔리는 듯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저는 한 차례 말을 삼킨 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래서 조리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 꼭 해주세요. 이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제가 그 정도로 깨끗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먼지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이불에서 향기는 안 나더라도 캐캐 묵은 쉰냄새는 안 나야죠. 그냥 다시 좀 빨고 청소 좀 해주세요. 정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조리원으로 가고요. 아니다. 금방 해줄 테니 안방에 가서 기다려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 꼼꼼하게 해주세요. 스팀 청소기도 있으시잖아요. 저 올 때마다 매번 시키시던 거요. 다 하시고 그걸로 한번 싹 밀어주세요. 저 혼자만 지내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신생아가 있으니 청결이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 알겠다. 전 최대한 뻔뻔하고 담담하게 요구하려고 애썼고 시모는 표정이 좋지 않긴 했지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더군요. 시모가 좋든 싫든 어른에게 이것저것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더군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러서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육아를 하며 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전 죽었으면 죽었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간섭을 육아하면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점점 힘든 티를 내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모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고 전 다른 건 몰라도 저 역시 몸조리만큼은 중요했으니까요. 시댁에 들어간 이후 시모는 전적으로 저의 뒷바라지를 시작했고 정말로 저에게 밥상까지 차려다 바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쑤신다는 곳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나 말거나 전 수유지옥과 트림지옥에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기가 잘 때는 저도 같이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던 시부는 말년에 고생한다며 그러게 예정대로 조리원 가면 되는데 여편네가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며 저 대신 혀를 끌끌 차셨죠. 아이만 3명을 키웠다며 큰소리 떵떵 치던 시모도 이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는지 날이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얼굴살도 빠지셨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먹고 싸고 울기를 반복하는 신생아의 굴레 속에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아기한테 시달리게 되는 건 매일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 시모는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배불리 모유를 먹은 아기는 오줌을 쌌는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목청껏 울기 시작하니 시모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세게 열더니 아기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그만 좀 울어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어떻게 하루 종일 우니? 하루 종일 울어? 그렇게 귀하고 귀에 조리원에조차 맡기지 못하겠다고 똥꼬지 부려 데리고 올 땐 언제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기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다 막히더군요. 시모는 그야말로 정신을 놓은 듯 보였고 그런 시모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먹고 자고 우는 게 일인 아기한테 울지 말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밤에는 직접 애 보느라 잠도 못 자. 낮에는 빽빽 울어대는 소리에 잠도 못 자. 도대체 난 언제 자란 말이니? 귀한 손주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울어대니 나도 당연히 짜증이 나지. 그러게 제가 이럴 줄 알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려서 데리고 오더니 고작 일주일도 못 버티고 이렇게 화내려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리고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애 놀라면 밤에 더 심하게 우는 거 모르세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듯 아기는 타이밍 맞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너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들어가면 안 되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제 와서 조리원을 어떻게 가요? 전 일부러 더 난색을 보이며 시모의 말을 받아쳤고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끼니 때마다 며느리 밥 시중 드는 것도 모자라 낮이고 밤이고 손주 시중 드느라 잠도 못 자. 그것뿐이니? 네 시아버지 눈치 보여서 그것도 그거대로 아주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조리원으로 가라. 응?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러게 진작 제 말대로 했으면 서로 이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려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할 말을 잃고 시모의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주저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말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네가 먹는 밥도 거기에서 더 잘 챙겨줄 거다. 너도 시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기 눈치 보일 거 아니냐. 아니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기를 이렇게 잘 맡아주시니 혹시 모를 사고가 안 일어나서 더 안심되던걸요. 애초에 어머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라 눈치는 안 보여요. 아무튼 전 여기 좋아요, 어머님. 사실 불편한 것이 맞았지만 다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아집을 부리지 못하게 더 시모를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말하자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죠.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마지막 술을 꺼내 보이더군요. 저기,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가면 비용은 내가 주마. 얼마가 들든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주마. 아니 이참에
그냥 편하게 한 달 정도 가 있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 제발 시험이 살린다 생각하고 조리원으로 좀 가주려무나 이렇게 부탁하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는 시댁에 머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짐을 싸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미리 알아봐 두었던 도우미분을 불러 시모가 준 돈으로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 뒤 본격적인 독박 육아가 시작되자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물론 남편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오롯이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하니 집도 더러워지고 성격도 많이 예민해져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몸이 좋지 않으셨고 시댁에선 이젠 아기는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질려버린 상황이니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처음에 마사지를 받을 땐 완모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했던 모유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더니 아이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막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함께 해주곤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마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전 지쳐가고 있었죠. 결국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기로 결정했어요.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니 젖병을 씻긴 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기 밥을 먹일 수 있으니 그만큼 저에게도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굳이 수유하느라 선잠을 자야 할 일도 사라졌고요. 하지만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하던 신우가 갑자기 날뛰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아이 분유를 먹이던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럼 올케는 잘 지내? 조리는 잘하고 있어? 아기 때문에 힘들지? 뭐 그렇죠.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병훈이는 뭐해? 아기 보고 있어? 네,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남편이 분유 먹이고 있어요. 뭐? 올케, 설마 모유 수유 안 해? 언제부터? 원래는 모유 먹였었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 엄마인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딱 생각했던 반응이었어요. 듣기론 신우이들도 완모까진 하지 못하고 분유를 먹였다고 들었고 심지어 둘째 신우이는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도 저한테 그 난리를 부리는 것을 보며 또 이 난리를 부리겠구나 했죠.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겠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말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사람 참 쉽게 안 바뀐다 생각했네요. 그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그동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바빠서 이리저리 무리를 좀 했더니 모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양은 적고 아기는 더 달라고 울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분유 먹이기로 했어요. 완모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완모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나오질 않으니 어쩌겠어요? 아쉬워도 하는 수 없죠. 전 있는 그대로 제가 처한 상황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설명해 주었고 신우이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아기 엄마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또 밀가루나 먹어댔겠지. 아유, 올케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정말 어이가 없어 기가 다 막히더군요. 저요, 임신했을 때나 밀가루 즐겨 먹었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어린아기 독박 육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아기 보면서 끼니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대충 퍼먹고 쪽잠이라도 자면 다행 아닌가요? 신우이가 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 형님,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섭섭하죠.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사람으로서 몸이 안 좋아서 모유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예의상 몸은 괜찮냐고 한마디쯤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 난 그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래서 몸은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그래서 모유가 안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 형님은 더는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는 다 먼저 육아해본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옳게도 할 거 아니야. 모유가 좋지 분유가 좋아?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초유는 차고 넘치게 먹였고 요즘 분유도 좋게 잘 나와서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형님도 완모 못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섭 좀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내 새끼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 제발 이런 식으로 선 넘는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쏘아붙이는 제 말에 신우이가 어버버하는 사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날이 선 저의 고함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방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씩씩거리며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 저번처럼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 진짜 미쳤어? 누나가 뭔데 이 사람한테 몸 관리를 제대로 하란 말아야. 누나가 이 사람 약이라도 한번 사준 적 있어? 아니면 몸에 좋다는 영양제라도 챙겨준 적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사람한테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누나가 무슨 권한으로 내 새끼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한테도 한동안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젠 그만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참 포기를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며칠 동안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던 신우이는 시부와 함께 시모, 둘째 신우이까지 대동한 채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 싶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간섭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날이요. 이러한 제 생각을 알 리 없는 시모와 시누이들은 아기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부와는 달리 아기는 뒷전이고 눈을 반짝이며 온 집으로 누비고 다니더군요. 뭐 하나 트집을 잡아볼까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거든요. 세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며 되지도 않는 핀잔을 잡아대려고 애썼지만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결국 모유 이야기로 바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단유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느냐? 분유보단 모유다.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설득하던 시모는 제가 마음을 돌려먹을 생각이 보이지 않자 남편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한 거야? 하긴 제가 마음대로 다 휘두르는 대로 넌 입도 못 대고 있었겠지. 넌 지금부터 그렇게 네 마누라 치맛자락에 휘둘려서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네 의견이라도 낼 수 있겠니? 이 엄만 참 걱정이 많다. 시모는 졸지에 남편을 마누라 치맛자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자로 만들어버리더니 저에 대한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더군요. 한참을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시모의 입에선 결국 아직 한참이나 남은 제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연분만도 못하더니 완모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귀한 장손한테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는 줄이나 알아? 에휴, 이미 단유했다니까 그건 접어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알지? 네? 앞으로라니요? 뭐가 또 남았나요? 교육이 남아있지 않니?
넌 정말 엄마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이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장손이 뭘 배우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하고 네 시누이들이 도울 테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으려무나. 시모의 헛소리에 시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맞장구를 치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찬양에 가까운 동의를 하고 있었고 전 그런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져 물었어요. 도움이요? 말이 좋아서 도움이지 아예 어머님 뜻대로 제 아들을 키우겠단 말이잖아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생각이 왜 필요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게 진작 네가 내 아들을 쥐락펴락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착하고 순한 내 아들이 네 치맛자락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귀한 손주가 잘 크지 않겠어? 하여튼 내 뜻은 굳혔으니 잔말 말고 내 뜻에 따르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엄마인 저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말끝마다 귀한 손주, 귀한 손주. 속에서 분노가 쌓이고 있었죠. 시모고 나발이고 입에서 온갖 말들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시부가 옆에 있었지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종일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아기를 확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나, 이제 우리 영 끊고 살자. 더는 안 되겠어. 이대로 지내다간 나 아무래도 이혼당할 게 뻔하고 난 내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 우리 인연 끊어. 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연을 끊자니. 그게 이 엄마한테 할 말이야? 엄마 말대로 이때껏 내가 너무 착하고 순했던 것 같아. 진작 이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두 시누이가 남편에게 후레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온갖 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랑 나는 몰라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누라 때문에 뭐? 연을 끊어? 네가 제정신이야? 누나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누나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 형들이 누나 편 안 들어주고 시댁 말이 다 맞다. 너는 고개 숙이고 시댁 말에 다 따르라고 하면 누나들은 그런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후레자식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가정은 지킬 거니까 인연 끊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에 그나마 양심은 있는 것인지 시누이들은 동시에 입을 닫았고 시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 시모에게 묻더군요. 당신은 선호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인연을 끊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다 전연 때문이라고요. 장손 낳아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들 하나 낳은 것 말고는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 착하던 우리 아들 입에서 인연 끊자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눈까지 까뒤집으며 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런 시모를 향해 시부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연이라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욕설이라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진짜 이때까지 세 사람이 하는 꼴이 너무 창피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전연?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도 그래. 뭐 하나 도와줄까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모자란 판국에 헐뜯지 못해 안달들이나 입 놀리는 꼴이 한심하고 실망스럽구나. 시부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모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입에 올리더군요.
아니 여보, 저 물건 때문에 우리 손주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완모라도 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그까짓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이 난리들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앞으로 선호 뜻대로 이 집엔 발걸음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알겠어? 시부는 결국 남편의 뜻에 힘을 실어주었고 시누이들 역시 저희 집 출입 금지령과 함께 시댁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죠. 시부의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시모는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재빠르게 남편 뒤로 숨는 바람에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시누이들은 시모를 부축하기 바빴고 시모는 그런 시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밀어 넘어뜨렸다며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부는 믿을 리 없었고 한심하다는 눈빛과 함께 이렇게 말하곤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엄마 다쳤다고 하니 너희가 병원 데려다주고 치료 다 끝나거든 내 집으로 보낼 생각 말고 첫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둘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알아서 해. 아니면 궁짝 잘 맞는 셋이 살던가. 결국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뛰던 시모는 말년에 시부한테 쫓겨나게 생겼고 두 시누이는 시모가 짐같이 여겨졌는지 서로 미루려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던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말란 말과 함께 연을 끊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 사람을 차례대로 쫓아내버렸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로 시모와 시누이들의 신발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들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부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가 날마다 찾아가 빌자 그제야 시모를 받아주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시모는 시누이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둘 딸들이 얼른 나가라고 엄청 눈치를 줬나 보더라고요. 기가 팍 죽어서 시부 옆에서 잠자코 지내고 있다던데 지금까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직접 연락한 적은 없네요. 아들 돌잔치 때는 시부만 참석했고 가끔 시부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죠. 남편과 시부는 저에게 세 사람과 영영 연을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주었고 전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직까진 세 사람과 왕래하며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들을 위해 기꺼이 가정에 힘써주고 있어요. 그 덕에 제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요. 처음 세 사람과 연을 끊고 난 후 폐륜이라도 저지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요즘은 그런 힘든 결정을 기꺼이 해준 남편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서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집 남편들은 시댁에는 자주 방문하자고 하고 처가에는 발길을 탁 끊는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쓴소리도 할 줄 알잖아요. 비록 부모님에게 연 끊겠다는 심한 말까지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내려준 거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남편에게 말해요.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럼 남편은 저에게 가족들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꼭 안아주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은 끝입니다. 너무 남편 자랑이 길었나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남성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사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할 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부모 자식 간의 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또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멀리 지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라도 옆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더 좋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분명 행복해하는 모습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